이집트 모래에서 첫 번째 피라미드가 솟아오르기 전 가장 이른 문명들이 돌의 끓을 대기 전에도 불가능한 무언가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우리 행성 곳곳에는 매우 거대하고 정교하게 지어진 구조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우리가 배운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대를 거부합니다. 이것들은 교과서에서 기념하는 기념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대 구조물들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우리 세계 이전의 세상을 속삭입니다. 건축자들의 이름은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품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침묵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해안 깊은 바닷속에서 잠수부들은 고고학계에 충격을 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단단한 기반함에서 깎아 만들어진 구조물로 완벽하게 기하학적인 형태와 직각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시면으로 이어지는 계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나군이 기념물로 알려진 이 구조물은 현재의 깊이에 놓여 있어 무언가 불안한 점을 말해줍니다. 이 구조물이 논리적으로 육지에서 건설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해수면은 현저히 낮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이나 수세기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기 이전의 시기, 즉 현재로부터 10,000년 이상 전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메르인들이 문자를 발명했다고 추정되는 시기보다 적어도 5,000년 전입니다. 인류가 농업을 발견했다고 주장되기 전 우리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원시 수렵 채집인 이상이었던 시기보다도 이릅니다. 하지만 요나군이 기념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레바논 산맥의 바알베크라는 곳에는 현대 엔지니어들도 어떻게 옮겼는지 전혀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대한 돌들로 만들어진 기반이 존재합니다. 이 돌들 중 가장 큰 것은 임신한 여인의 돌로 알려져 있으며 무게는 약 1650톤입니다. 잠시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1650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비교하자면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사용된 가장 큰 돌의 무게는 약 15톤입니다. 스톤헨지의 돌들은 약 25톤입니다. 우리는 대피라미드에 사용된 어떤 돌보다 60배 이상 무거운 돌덩어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현대 기술조차도 어려워할 정밀도로 절단되었습니다. 또한 차해석장에서 운반되어 그러한 위협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어떤 문명보다도 앞선 기초의 일부로 제자리에 들어 올려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로마인들이 이 구조물들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면밀한 조사 앞에서 무너집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역사 기록에서 이 기반을 지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위에 사원을 지었지만 거대한 기반 자체는 훨씬 더 이른 시기, 그들이 거인이라고 여겼던 건축자들에게 그 공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바알베크를 발견했을 때 그 기반은 이미 고대 유물이었고 이미 수수께끼였으며 이미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대서양 건너 페루의 정글에는 또 다른 불가능한 것이 서 있습니다. 삭사이와마는 너무나 정교하게 맞춰진 돌들로 만들어진 요새로 그 사이에 종이 한 장도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회반죽도 시멘트도 없이 그저 돌과 돌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 돌들은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정확도로 절단되고 성형되었습니다. 이 돌들 중 일부는 200톤이 넘는 무게가 나갑니다. 그것들은 다양한 각도와 복잡한 기하학적인 절단면을 특징으로 합니다. 현대 석궁들도 레이저 유도 장비를 사용해도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밀도를 보여줍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살았던 잉카인들은 침략자들에게 이 구조물들을 자신들이 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그 벽들이 존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지었거나 그들 이전에 살았던 거인족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됩니다. 이집트, 볼리비아, 터키, 인도네시아, 몰타, 인도 등 어디를 보든 우리가 배운 시간대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건설 기술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도구들보다 앞선 정밀도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이 가졌다고 알려지지 않은 수학, 천문학, 물리학 지식을 보여주는 공학적 해결책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광대한 바다로 분리된 문화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문화들이 모두 대홍수, 즉 이전 세계를 파괴한 대격변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초기화하고 인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강요한 재설정이었습니다. 최초 문명의 창조자로 자주 언급되는 수메르인들은 수천 개의 쐐기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을 남겼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인류에게 주어진 지식, 그리고 파괴적인 홍수가 세상을 삼키기 전에 존재했던 위대한 도시들과 발전된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수세대 동안 학자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신화로 자연 현상을 설명하려는 원시적인 시도로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환상으로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이 은유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들이 물이 오기 전에 진정으로 존재했던 세계의 기억을 보존하며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고대 수메르의 통치자들을 기록한 문서인 수메르 왕 목록에는 기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록은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도시에서 불가능할 정도로 긴 기간, 즉 수천 년씩 통치했다고 주장되는 왕들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발생하고 갑자기 통치 기간이 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길이로 바뀝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신화가 역사에 스며든 것으로 세속적인 통치자들에게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증거와 불안할 정도로 잘 들어맞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왕 목록의 홍수 이전 부분이 개별적인 인간 통치자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 문명 또는 시간의 기간을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수메르인들이 실제로 홍수 이전에 정교한 세계가 존재했고 그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홍수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류 발전의 한 시대 전체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수메르인들의 아누나키에 대한 기록을 생각해 봅시다. 아누나키는 하늘에서 왔다고 묘사되며 위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인류에게 문명의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들을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 즉 신화 속 인물로 봅니다. 하지만 그 묘사들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전 세계 다른 고대 문화들의 기록과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이집트의 네테루, 힌두교의 데바스, 아메리카 원주민의 별 사람들, 폴리네시아의 하늘 존재들이 그 예입니다. 이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대륙도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보된 존재들이 다른 곳에서 와서 원시 인류와 교류했고 문명의 기반이 된 지식과 구조물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연한 신화로 치부하는 문제점은 물리적 증거가 그러한 치부를 계속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터키의 괭베클리 테페에는 거대한 거석 구조물 단지가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약 11,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문명의 받아들여진 시작보다 6,000년 이상 앞선 시기입니다. 이 유적지는 각각 20톤에 달하는 새겨진 기둥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기둥들은 정교한 원형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동물과 상징의 상세한 구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 역사 모델에 따르면 이곳을 건설한 사람들은 농업조차 알아내지 못한 단순한 수렵 채집인이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작은 유목 집단으로 살면서 동물떼를 따라다니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여겨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들은 인력을 조직하고 기술을 개발했으며 지식을 소유하여 수십 개의 거대한 돌 기둥을 채석하고 운반하고 조각하고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과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작업자들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복합 단지를 만든 것입니다. 전통적인 설명은 괭베클리 테페가 과도기적 단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수렵 채집인들이 종교 의식을 위해 모였던 장소이며 이 모임이 결국 농업과 정착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 거주지보다 복잡한 것을 지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를 갑자기 시작했다고 믿도록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 현장에서 공학 기술을 알아내고 프로젝트를 완료한 다음 종교 건축물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아 농업을 발명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체하려는 종교적 해석보다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는 설명입니다. 만약 인과관계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어떨까요? 만약 괭베클리 테페가 문명으로 나아가는 원시인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파괴된 문명의 생존자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복잡한 사회의 시작이 아니라 끝난 복잡한 사회로부터 지식을 보존하려는 시도였다면 어떨까요? 이 유적지는 의도적으로 묻혔고 수톤의 흙으로 덮여 미래를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원시인들이 그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왜 묻었을까요? 그들이 원시적이지 않았고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귀중한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했으며 그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잊어버린 세상에서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더 많이 파헤칠수록 우리가 배운 인류 발전의 깔끔한 진행에 맞지 않는 더 많은 증거를 발견합니다. 1990년대에 연구원들은 쿠바 해안에서 약 2,000피트 깊이에서 거대한 수중 구조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나 영상은 수제곱마일에 걸쳐 펼쳐진 피라미드, 도로, 건물들의 복합체처럼 보이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자연 지형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라면 해수면이 훨씬 낮았던 마지막 빙하기 동안 건설되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건설 날짜를 최소 10,000년 전, 어쩌면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만듭니다. 공식 고고학계는 쿠바 구조물들을 대체로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탐사를 위한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조사 없이 자연 지형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불편한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기각하고 자금 지원을 막고 대중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구조물들은 파도 아래에 남아 있으며 우리가 묻기를 두려워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잠재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인도 서해안의 캄바트만 근처 해역에서는 음양 이미지가 기하학적 구조물들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퇴적층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수로를 포함합니다. 이 유적지에서 회수된 유물들은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3,000년에서 31,000년 이상 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약 이 날짜들이 정확하다면 진보된 인류 문명의 시간대는 훨씬 뒤로 밀려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역사적 틀을 완전히 파괴하는 지점까지 이릅니다. 공식적인 반응은 예상대로 일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연대 측정 방법을 의심하고 오염을 시사하며 유물들이 다른 곳에서 해류에 의해 운반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설명이라 할지라도 그 구조물들이 증거가 시사하는 만큼 실제로 오래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선호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수중에서 발견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육지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띄게 숨겨져 있으며 잘못 귀속되고 오해되어 있습니다. 기자의 데스핑크스는 오랫동안 파라오 카프레의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는 기원전 2500년경에 통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귀속은 주로 근접성에 근거합니다. 스핑크스는 카프레의 피라미드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카프레가 그것을 건설했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그러나 스핑크스에는 카프레를 창조자로 주장하는 명문이 없습니다. 건설을 묘사하는 동시대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위치에 따른 가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지질학적 증거입니다. 1990년대에 보스턴 대학교의 지질학자인 로버트 쇼크 박사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스핑크스와 그 주변 벽의 풍화 패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물 침식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기자 사막 환경에서 예상되는 바람 침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지속적인 간구로 인한 침식이었습니다. 기자 고원이 이러한 유형의 침식을 유발할 만큼 충분한 비를 경험한 마지막 시기는 아프리카 습용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늦어도 기원전 5500년경에 끝났습니다. 가장 강렬한 간구는 훨씬 더 일찍 발생했습니다. 이는 스핑크스가 적어도 7500년 전에 조각되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훨씬 더 이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스핑크스의 건설 시기를 완전히 다른 시대로 추정하게 합니다. 파라오 시대 이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집트 문명 이전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사하라 사막은 푸르렀고 지금은 모래만 있는 곳에 강물이 흘렀습니다. 이로 인한 함의는 엄청납니다. 만약 스핑크스가 이집트 문명보다 앞선다면 누가 그것을 건설했을까요? 일반적인 반박은 침식이 간구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분명히 다른 설명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쇼크 박사의 발견은 다른 지질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침식 패턴은 물과 일치합니다. 바람이나 모래 또는 다른 제한된 대안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스핑크스는 우리가 들어온 것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는 문명이 언제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홍수 이야기로 다시 이끌어갑니다. 이 이야기들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고대 문화에서 나타나는 신화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우트나피슈팀이 대규모 배에서 대재앙적인 홍수에서 살아남았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신들로부터 다가올 파괴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노아와 그의 방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힌두교 경전은 만우가 거대한 홍수로부터 구원받았다고 기술합니다. 그를 재앙에 대해 경고한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중국 신화는 영웅들의 개입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했던 대홍수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 전설은 드칼리온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다고 전합니다. 그 홍수는 즈스가 인류를 벌하기 위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호피족부터 체로키족에 이르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도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즈텍족부터 마푸체족에 이르는 남아메리카 문화들도 세상을 파괴하는 홍수를 묘사합니다. 호주 원주민 이야기들은 바다가 솟아오르고 육지를 침수시켰다고 말합니다. 태평양 섬 주민들의 전통은 세상의 형태를 바꾼 홍수에 대해 기술합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이야기들은 독립적인 발전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들이 지역 홍수나 폭풍 같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신화를 자연스럽게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너무나 일관되고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수위 상승과 관련된 전 지구적 또는 거의 전 지구적인 대재앙을 묘사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 사건을 아주 먼 과거의 일로 배치합니다. 이는 현재 인류 시대 이전의 시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전 세상의 지식을 보존한 소수의 생존자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 사건을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삼습니다. 지질학적 증거는 해수면에 거대하고 급격한 상승이 있었음을 지지합니다. 이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약만 1600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부분을 덮고 있던 빙상이 녹으면서 해수면은 상승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00피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해안선을 침수시키고 강 계곡을 범람시켰습니다. 행성의 지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과정은 점진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급격하고 재앙적인 융해기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또는 해류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촉발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융해 사건들은 고대 신화에 묘사된 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재앙적인 홍수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만약 빙하기에 실제로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물론 해안선의 바다 근처에 기후가 온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저지대에 위치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역과 이동이 가장 쉬웠던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지금은 수중에 잠겨있는 곳들입니다. 수백 피트의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해저의 5% 미만을 탐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바다 밑바닥보다 화성의 지도를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조물과 도시들이 퇴적물과 물 밑에 묻혀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곳에 말입니다. 우리가 찾아보는 것을 단념했던 곳들에 얼마나 많은 질문의 답들이 있을까요? 주류 고고학계의 이러한 생각에 대한 저항은 맹렬하고 종종 개인적입니다. 구조물에 대해 더 이른 연대를 제안하거나 홍수 이전 문명이 존재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스스로 소외됩니다. 그들의 자금은 삭감되고 논문은 학술지에서 거부됩니다. 그들의 경력은 사실상 끝납니다. 이러한 저항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이는 단순한 학문적 신중함을 넘어 다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스니아 피라미드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2005년 보스니아의 연구자 세미르 오스마나기치 박사는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비소코 마을 근처에서 거대한 피라미드 단지로 보이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들 중 가장 큰 태양의 피라미드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 높을 것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초기 조사 결과 포장된 테라스와 인공 콘크리트 블록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조물 아래에는 광범위한 터널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인공 콘크리트에서 발견된 유기물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000년에서 25,00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고학계의 반응은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려는 열망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즉각적이고 적대적인 거부였습니다. 유럽 고고학회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국가의 고고학자들은 발굴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보스니아 정부는 연구 지원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반대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피라미드가 자연 지형이라는 주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발굴이 실제 고고학 유적지를 훼손한다는 비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들을 보면 정교하게 다듬어진 블록들이 보입니다. 터널 시스템과 언덕의 기하학적 형태도 확인됩니다. 이것들이 전적으로 자연적인 지형이라는 생각은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인공적일 수 있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말입니다. 보스니아 피라미드가 실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조사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응의 맹렬함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적절한 조사를 통해 확실히 입증될 것입니다. 그러면 논쟁은 종식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인공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인류 역사의 이해를 혁신할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과학적인 반응은 호기심과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비난과 억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특정 질문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정 가능성은 탐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실들은 인정하기에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위험은 인간의 안전이나 복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험은 확립된 역사적 서사에 있습니다. 그 서사를 기반으로 쌓아올린 경력에도 위험이 됩니다. 역사적 진실의 수호자로서 권위를 얻는 기관들에도 위험이 됩니다. 만약 연대기가 틀렸다면 수천 권의 책들이 쓸모 없어질 것입니다. 문명이 우리가 들어온 것보다 더 오래되었다면 수많은 경력은 의심스러워집니다. 홍수 이전에 실제로 고도로 발전된 문화가 있었다면 고고학적 권위의 전체 구조는 신뢰성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현상 유지가 더 쉽고 안전하며 수익성이 좋습니다. 즉, 변칙을 일축하고 맞지 않는 증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집트 기자 고원 아래에서는 지표 투과 레이더가 탐지했습니다. 거대한 빈 공간과 방들, 그리고 터널 시스템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피라미드를 아직 발굴하지 않은 구조물과 연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 당국은 제한적인 탐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조사는 일관되게 불허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공식적인 이유는 유적 보호입니다. 발굴로 인한 손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침습 스캐닝 기술로는 유적이 손상될 수 없습니다. 지하의 것을 완전히 매핑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정한 우려는 과거의 보호가 아니라 서사의 통제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부채지 산맥에서는 2003년 의혹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것을 아는 작은 연구자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몇 년 후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루마니아군이 사용한 지표 투과 레이더가 탐지했습니다. 산 내부에 거대한 이상 현상이 있었고 인공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가진 방이었습니다. 군이 이 방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홀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홀에는 홀로그래픽 기술과 결정장치,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다른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현장을 봉쇄하고 모든 정보를 기밀로 분류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관련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현장에 대한 접근 없이는, 공식적인 확인 없이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은 익숙합니다. 변칙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군이 개입했습니다. 즉각적인 기밀 분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증인들을 침묵시키려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대중 접근도 없었고 독립적인 검증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현대 신화의 패턴에 부합합니다. 이것은 고대 전설의 현재 버전인 셈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기술 수준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이는 알려진 인류 역사의 어떤 시기에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기술입니다. 과거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도전할 기술입니다. 기술은 무엇이 사라졌을지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고도로 발전된 고대 문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술을 더 일찍 사용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계, 전기,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기술적 경로를 따라 발전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발전이 우리가 이제 막 탐험하기 시작한 자연력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것에 기반을 두었다면 어떨까요? 1936년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에서 발견된 바그다드 배터리는 점토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에는 구리 원통과 철 막대가 들어있습니다. 식초나 와인 같은 산성 액체로 채워지면 전류가 생성됩니다.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배터리는 전기 발견 추정 시기보다 앞섭니다. 거의 2000년이나 앞선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그것이 은 위에 금을 전기도금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역시 당시에는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안적인 설명들은 그것이 초기 의료 치료나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시스템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기술 발전 연대기에 맞지 않는 지식을 나타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고고학자들은 광범위한 지하 터널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이 터널 중 일부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고 일부는 명백히 인공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지하 수마일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연구자 카를로 크레스피 신부는 현지 주민들로부터 수천 점의 유물을 수집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유물들을 동굴과 터널에서 발견했습니다. 유물에는 알려지지 않은 문자로 덮인 금속판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동물과 인간을 묘사한 황금 조각상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물체들은 항공기나 첨단 기술,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문명의 장면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1982년 크레스피 신부가 사망한 후 이 유물들 중 상당수가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개인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정부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몇 점의 유물은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연대를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 위조품으로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1901년 그리스 해안의 난파선에서 인양된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고대 기술의 가장 확실한 예시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의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청동장치는 약 기원전 1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천문 계산기로서 매우 정교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기술은 그 후 1500년 동안 역사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치는 복잡한 톱니바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산업혁명 때까지 재발명되지 않았던 자동 톱니바퀴를 포함합니다.
이것으로 태양과 달, 행성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또한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고 올림픽 경기 주기를 추적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인의 기술은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이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이것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의 존재까지 고려하면 고대 세계의 기술 능력 수준은 우리가 최근에야 인식하기 시작한 것보다 훨씬 높았음을 시사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2000년 전에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었다면 10,000년 전의 문명은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들은 어떤 기술들을 개발했을 수 있을까요? 그 기술들은 유기물질로 만들어져 분해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원리에 기반을 두었거나 세상을 끝낸 대재앙으로 파괴되어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연구자가 제안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거석 구조물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목적에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피라미드에는 매장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라미드가 무덤이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설된 피라미드 중 가장 정교한 기자의 대피라미드에는 미라가 없습니다. 보물도 없으며 무덤으로 사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왕의 방에 있는 석관은 미완성 상태이며 장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대 횃불에서 나올 수 없는 극심한 열에 의해 손상된 흔적을 보입니다. 대피라미드의 내부 구조는 무덤으로서는 기이합니다. 그것은 특정 별을 정확히 가리키도록 각도를 맞춘 좁은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음향 특성을 가진 방들도 있습니다. 명백한 구조적 목적이 없는 아치형 천장을 가진 대회랑도 있습니다. 피라미드 아래 기반함 깊이 파인 지하 방도 있습니다. 만약 무덤을 설계하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특징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거나 생성하는 기계를 설계하는 것이었다면 갑자기 이러한 특징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왕의 방에 사용된 화강감은 높은 석영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은 압전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압력을 받으면 전하를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피라미드의 엄청난 무게가 화강감방을 아래로 누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압력을 생성할 것입니다. 통로들은 도파관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대회랑은 공명실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지하방은 물을 모으는 지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물은 구조물을 통해 음향 진동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대피라미드가 지구의 지진 진동을 전자기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무선 발전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설을 제대로 시험할 자원을 가진 누구도 그렇게 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당국은 피라미드가 무덤이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류 고고학은 이러한 이론들을 시험해 보지도 않고 일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능성만 남게 됩니다. 고대 구조물들이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목적에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단서들입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고대인들에게는 부여하고 싶지 않은 수준의 과학적 이해를 요구합니다. 동일한 패턴은 다른 거석 유적지에서도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카르나크에서는 수천 개의 입석이 정밀한 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은 수마일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영국의 에이브베리에서는 거대한 돌들이 수학적 관계에 따라 원과 도로를 형성합니다. 아일랜드의 뉴그레인지는 동지, 에만 햇빛이 내부 깊숙이 들어오도록 매우 정밀하게 정렬된 통로 무덤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배열이 아닙니다. 원시적인 미신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교한 천문학적 지식의 증거입니다. 또한 수학적 이해와 공학적 능력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표준 고고학 모델은 각 문화가 이러한 능력을 독립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제안합니다. 유사성은 보편적인 인간의 경향 때문이며 유럽과 남아메리카, 아시아의 거석 건축가들 사이에 연관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의 병렬적 발전을 믿게 합니다. 우리는 수십 개의 분리된 문화가 대략 같은 시기에 모두 독립적으로 움직였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의례적인 목적으로 거대한 돌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독립적으로 유사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모두 독립적으로 구조물을 천문 현상에 맞춰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독립적으로 배열에 유사한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대안적인 설명은 더 간단합니다. 이러한 문화들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들 모두가 공통된 근원에서 지식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이전에 존재했던 선대 문화였습니다. 그 문명은 이미 수학, 천문학, 공학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붕괴 생존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홍수 신화는 우리에게 생존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보존되었고 이전 세계의 잔재가 대재앙을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후의 문명들을 파종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륙에서 유사한 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나는 미스터리를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에는 분명히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단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수단의 피라미드는 이집트보다 작고 덜 알려져 있지만 더 많습니다. 멕시코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계단식 구조물은 접촉이 없었다고 알려진 문화들에 의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와 놀랍도록 유사해 보입니다. 페루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최근 연대 측정에 따르면 일부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흙무덤으로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기하학적 정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구능파당이라는 것석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흙과 돌 아래에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구역은 2만 년 또는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수렴 진화입니다. 피라미드 모양이 자연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문화들이 독립적으로 유사한 해결책에 도달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수에 인코딩된 수학적 관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천문학적 정렬이나 유사한 건축 기술의 사용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구조물들과 관련된 예술과 문자에 나타나는 유사한 상징책에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메르 기록에는 압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압주는 신비로운 지식과 힘의 원천입니다. 때로는 장소로, 때로는 실체로 묘사됩니다. 신화 속에서 신엔키는 압주를 지킵니다. 그곳에서 문명의 지식, 즉 매가 나옵니다. 매는 물리적인 물체이자 인간 사회의 청사진을 담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묘사됩니다. 만약 압주가 신화적 개념이 아니라 홍수 이전 세계의 실제 지식 저장소였다면 어떨까요? 수메르인들이 대재앙에서 살아남은 유산된 기록 보관소를 묘사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초기 문명들이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발전을 이끌어낸 정보의 원천이 된 도서관이나 데이터베이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메르 문명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메르 문명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형성된 채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약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 문화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출현합니다. 그것은 문자, 수학, 천문학, 법전, 건축적 정교함, 사회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발전 기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역의 이전 문화들은 점진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이 나타나자 갑자기 모든 것이 가속화됩니다. 그들은 학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학과 복잡한 관계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수레바퀴와 청동세공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시간과 각도를 측정하는 데 여전히 사용하는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표준적인 답변은 우리가 아직 초기 발전 단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존재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초기 발전 단계가 전혀 없었다면 어떨까요? 수메르인들이 홍수 이전부터 보존된 지식에 따라 청사진을 바탕으로 문명을 재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수메르 왕 목록은 홍수 이후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도시들이 존재했고 왕국들이 존재했으며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그 후 홍수가 왔고 물이 빠지자 왕권은 다시 내려와야 했습니다. 문명은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한 서기관들에게 사용 가능했던 언어와 개념으로 제시된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들은 인간 문명의 단절과 불연속성 그리고 재설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이 이전의 것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문헌 중 하나인 이집트 피라미드 문서에는 첫 번째 시간, 인첵 테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지구를 걸었던 시대였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달랐고 인간의 시대에는 반복될 수 없는 위대한 업적들이 이루어졌던 때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수메르 문명처럼 약 기원전 3000년경에 갑자기 완전히 형성된 채로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원시 문화에 흩어진 증거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교한 건축, 문자, 조직화된 종교, 중앙집권적 정부, 그리고 명확한 선례 없이 나타나는 예술적 전통이 생겨납니다. 이집트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문명을 첫 번째 시대의 신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것은 이전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시도이자 메아리라고 말했습니다. 약 기원전 3000년경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문명이 갑자기 출현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기는 빙하기 말기의 대규모 홍수 이후 약 80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전 문명의 생존자들이 지식을 보존하고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며 재건의 긴 과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계곡, 그리고 아마도 중국에서 첨단 문화가 동시에 출현한 것은 조직적인 노력을 시사합니다.
또는 적어도 다른 지역의 여러 집단이 공통된 지식의 원천에 접근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입견 없이 증거를 더 많이 검토할수록 그 조각들은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림으로 맞춰집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이 문명은 전 세계적 혹은 거의 전 세계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천문학, 수학, 공학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들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명은 대격변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빙하기 빙하의 급격한 융해와 소행성 충돌 또는 다른 천문학적 사건들이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수의 생존자들은 이 문명의 지식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재앙의 여파 속에서도 이를 보호했습니다. 상황이 안정되고 인류가 회복되면서 이 보존된 지식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새로운 문명을 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기원전 3000년경 고도 문명의 동시적인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거석 구조물들은 부분적으로 대홍수 이전 문명 자체의 기념물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해수면이 낮았을 때 건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부가 물에 잠기거나 묻혀 있습니다. 또한 이 구조물들은 대홍수 이후 문명들이 건설한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상속받은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대홍수 신화는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기록될 수 있었던 역사적 설명입니다. 고대 문헌에 묘사된 신들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홍수 이전 세계의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지식과 능력은 그들이 마주친 원시적인 대홍수 이후 인구에게 신성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환상이나 희망적인 사고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존재하는 물리적 증거에 기반합니다. 당신은 그곳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바알베크의 거대한 돌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푸마푼쿠의 정밀한 절단면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스핑크스에 나타난 수분 침식은 마법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유적지의 천문학적 정렬은 천문학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피라미드의 암호화된 수학적 관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고도 문명의 동시적인 출현은 무작위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지구상 모든 문화권의 보편적인 대홍수 신화는 집단 환각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언가가 건설되었습니다. 무언가가 파괴되었습니다. 무언가가 기억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이를 고려하는데 그렇게 저항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가정했던 것보다 더 유능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류 문명의 정점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전에 반복되었던 한 번 더 반복되는 주기의 일부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사실은 재발견된 것이라는 점입니까?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만큼 특별하지도 독특하지도 진보하지도 않다는 것입니까? 문명이 몰락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직되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확신합니다. 또한 가능한 인간 업적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질문하고 탐구하며 자신들의 확실성을 위협하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기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발전보다는 보존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델에 맞지 않는 새로운 증거들을 묵살합니다. 그들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경화되어 취약해집니다. 예측할 수 없는 충격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탐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명은 이러한 모든 증상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해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역사 모델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틀렸거나 착각했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승인된 이야기만이 대중에게 전달되도록 정교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확립된 연대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직업적으로 자살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실보다 합의를, 발견보다 안락함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우리의 합의에 개의치 않습니다. 돌들은 우리의 안락함에 개의치 않습니다. 진실은 존재하기 위해 우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항과 비웃음, 제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무게는 천천히 그리고 냉혹하게 대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자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모델에 맞지 않는 더 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지질학, 고고학, 천문학적 정렬의 통합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스핑크스의 연대를 조사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12,000년에서 5만 년 전 사이의 건설 연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여러 독립적인 증거들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 논문은 주류 학술지에서 거부되었습니다.
기존 고고학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술 기관들로부터는 대체로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는 반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묵살되었을 뿐입니다. 2019년 연구자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한 라이다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거대한 토공사, 기하학적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정글 덮가의 아래에 대규모 정착지의 잔해로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아마존의 정교한 문명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열대우림이 대규모 인구를 지탱할 수 없다는 오랜 믿음을 반박합니다. 이 발견들은 마지못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시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발견들을 수용하기 위해 연대기를 조정하기보다 기존 연대기에 맞춰 끼워 넣으려 합니다. 그 패턴은 명확합니다. 이야기에 도전하는 증거를 발견하십시오. 저항과 조롱에 직면하십시오. 부인이 불가능해질 만큼 충분한 증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시사하는 바를 축소하면서 마지못한 인정을 허용하십시오.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제도적 지식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시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확립된 확실성에 대한 점진적인 마모를 통해서입니다. 이 과정은 수십 년, 수세대, 때로는 수세기가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납니다. 결국 증거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위성 영상부터 지표 투과 레이더, 첨단 연대 측정법, 천문학적 정렬의 컴퓨터 분석에 이르는 기술들입니다. 이 기술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변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저가 매핑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스캔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유적지들이 원격 탐사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원을 가진 개인 연구자들이 학술기관들이 지원하지 않을 조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협력 때문이 아니라 저항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메르 기록들은 거석 구조물들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물들은 수메르인들에 의해 건설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상속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것들의 잔해이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상기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첫 번째 시대의 기억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대는 대홍수 이전의 시대로 위대한 일들이 가능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신들이 있었고 거인들이 있었으며 대재앙이 있었고 살아남은 지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제시할 때 우리는 신화를 듣기로 선택했습니다. 돌 속에 담긴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조사하며 우리의 과거에 대해 그것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의 거대 구조물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인간의 능력에 대한 증거로 서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지식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 이야기에서 찢겨나갔지만 그 영향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념물과 잊을 수 없는 신화에 남아있는 한 장이기도 합니다. 고대 기술로는 옮겨지지 말았어야 할 거대한 돌을 볼 때마다 그것이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반대편 문화권에서 온 대홍수 신화를 읽을 때마다 그것이 증언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류 고고학의 조사 없이 변칙 현상을 묵살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보호되고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안락함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발견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인류 문명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도록 허용된 것보다 더 오래되었고 더 기묘하며 더 웅장합니다. 피라미드 이전에, 사원 이전에, 우리가 시작이라고 인정하는 도시들 이전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원시적이지도 단순하지도 조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발전했고 정교했습니다. 그것은 지구와 별들,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할 기념물을 건설했습니다. 돌과 신화 속의 지식을 암호화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치며 다음 주기를 준비시키려 했습니다. 대홍수는 이전에 왔습니다. 지식은 이전에 소실되었습니다. 문명은 이전에 몰락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환은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우리 자신의 역사에 기록된 교훈을 잇는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계속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묵살하고 우리가 특별하고 독특하며 이전에 존재했던 것을 파괴한 힘의 면역이라고 가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조사하고 잃어버린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명이 시험에 직면할 때 우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질 것입니다. 힘뿐만 아니라 이해를 가질 것입니다. 자부심뿐만 아니라 겸손함을 가질 것입니다. 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우리가 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훨씬 더 긴 서사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그 서사는 대홍수 이전으로, 빙하기 이전으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세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름은 잊혀졌지만 작품은 남아있는 건축가들과 연결합니다.
그 작품들은 우리가 이제 막 기억하기 시작하는 진실에 대한 침묵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돌 속에 담긴 증거입니다. 수메르 기록들이 보존했지만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던 증언입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을 되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이 불어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세상이 깨끗하게 씻겨나가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인류가 지식의 파편과 희미해지는 기억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거대 구조물들은 불가능하고 부인할 수 없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들이 상징하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류 문명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의 메아리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기념물이자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경고입니다.